자, 라센 74쪽에 536번부터 봅니다. 질문. 2차 방정식의 두 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의 값은 뭐냐라고 했죠. 일단 알파 베타가 근이야.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4가 0이죠. 그래서 는 4야.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도 4가 되죠. 자, 요거 가지고 얘네들 5제곱하고 4제곱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죠. 5제곱하고 4제곱을. 차수 낮추기 기억나니? 차수 낮추기 한 거. 방식 할 때. 남기. 기억나 안 나? 차수 낮추기. 기훈이. 4차, 5차를 갖다가 하나씩 차수 낮춰가잖아. 기억 안 나? 도영이 기억나? 아이씨. 난 묻지도 않았어. 뭐 대답을 먼저 하고 그래. 수환이는? 여보세요? 자, 차수 낮추기 문제 하나만 볼까? 그럼 찾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배운 거, 야, 월요일날 우리 총괄평가 보기로 했잖아. 그래, 이러면 이 모양이면 어떻게 해? 내가 단어평가에도 나왔었는데.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인다. 어디 있을까? 강아지인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인다. 어디 있을까? 차수가 주의가 아이씨. 찾으려는 게 없어요. 여기 몇 개 있는데. 일단은 갑자기 찾으니까 안 보인다. 있어 하여튼 어쩌고 저쩌고를 주고서는 얘가 만약에 4차식이야. 근데 x제곱 뭐를 주고서 이거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자, 잘 들어. 이런 게 있다. 4차식이야. 4차식이 있어. 드문식이 아니라 그냥 4차식이 있다고. 그리고 2차식을 줘. 2차식이 뭐 0이래. 0이래. 이때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가지고 x 4차를 만들기 위해서 x 제곱을 구해서 x 4차식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4차 항 자리에 3차식을 집어넣고 하나씩 3차 항을 또 2차식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이거 책 풀이를 보면 어떻게 풀려 있다라고 그랬죠? 얘를 갖다가 얘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지. 근데 이게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라고 그랬었지. 왜? 이래도 기억 안 나? 얘 0인데 어떻게 나누냐고. 내가 그 말 했었잖아. 벽이지 아무도 없지 그지? 기억나 안 나? 나지? 도영이 기억나? 안 나 아직도? 너 없을 땐가?
뭐 어떻게 하면 씨 없을 텐지. 현재는 기억나 안 나? 이런 거. 기억나요. 4차나 5차가 있을 때 2차식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 5차식, 4차식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대략 난감한데 얘를 그냥 적당히 x 2차나 3차를 곱해서 x 5차 항을 만들어. 그럼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5차는 4차 어쩌고 나오겠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4차식으로 바꾸고 또 3차식으로 바꾸고 또 2차식으로 바꿔서 결과적으로 치계값을 찾는 거 있었잖아. 그러나 프리즘에 보면 얘를 나누기로 한다. 그냥 나눠서 나머지가 답이라는 얘기죠. 근데 왜 안 된다? 나는 그걸 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얘가 0이거든. 0으로 어떻게 나누냐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얘기 내가 많이 강조했었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기훈이 기억나 안 나? 이제 나지? 비슷한 거라고. 이것도 차수를 5차 4차인데 내가 갖고 있는 건 2차란 말이야.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죠 이제. 자 일단은 여기서 1차 2차가 연속으로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묶어봐. 그럼 알파 3차로 묶어봐.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나오고요. 베타 3차로 묶으면은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가 나오겠죠. 얘가 준식이야. 준식이가 이렇게 됐잖아. 근데 얘가 4거든. 그죠? 이해돼 안 돼? 얘가 4잖아. 그래서 4 알파 세제곱 4 베타 세제곱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다 됐죠. 얘는 뭐야? 변형 공식이지.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얘는 4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로 변형 공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42가 되나요? 52구나. 구단이 안 돼서 52 됐어요? 됐냐고 대답. 다음 54번으로 갑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해 공식을 잘못 썼네. 또 잘못 적용하여 두근 1, 2를 얻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 위에도 있는데 똑같이 풀면 되는데 근해 공식이 많이 잘못됐네. 어쨌거나 두 개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둘을 더해봐.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2제곱 마이너스 ac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를 더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겠네.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얘가 3이야. 두근의 합이야. 3이야. 맞아?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1 곱하기 2니까 2는 얘네들 곱하면 되잖아. 4a 제곱분의 얘는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래서 4a 제곱분의 ac가 되죠. a 하나 없어지고 4a분의 c가 2야. 그래서 a분의 c는 8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b는 마이너스 3a가 되고 여기서 c는 8a가 되니까 이 주어진 처음에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a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8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근데 a는 당연히 0이 아니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a 없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은 0이 된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여기 구어 반대로 3이고 곱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냥 잘못 쓴 근해 공식 그냥 갖다가 우리가 더하고 곱하면 다 답 나온다는 뜻이야. 58번. 이 차 방정식 fx 플러스 1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4일 때 2차 방정식 x 빼기 2는 0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자, 방정식이 뭔지 모르는데 어쩌고저쩌고 생긴 놈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얘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x자리에 알파 놓고 x자리에 베타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됐어요?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4일 때 얘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래요. 얘 두 근을 그냥 x1, x2라고 하자고. x1, x2라고 하자고. 그럼 얘 x1을 집어넣어봐. x2를 집어넣어봐. 이게 참이란 얘기잖아. 방정식의 해가 뭐야?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문자의 값이야. 넣었잖아. 참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생긴 모양을 봐봐. 이 방정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fx라는 형태는 f 알파 플러스 1, fx1 빼기 2 형태는 똑같죠? 뭔 말인지 알아? 자, fx가 만약에 이거라고 해봐. 그럼 여기다 x 넣으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뭐야? 알파 플러스 1을 요 자리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얘는 x1 빼기 2를 요 자리에 x자리에다 넣으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단 말이야. 다 똑같은 모양이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얘랑 쌤 이렇게 된다고요. 같다고. 이해돼 안 돼? 얘랑 같다고요. 어차피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든 간에 0이 되는 놈이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1은 x1 빼기 2가 되고 베타 플러스 1은 x2 빼기 2가 된다라고 치자고. 그럼 여기서 x1은 넘어가면 알파 더하기 3, x2는 베타 더하기 3이죠. 그럼 둘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인데 얘가 3이라네. 9죠. 합은 9죠. 곱은 x1 곱하기 x2니까 x1 곱하기 x2는 알파 더하기 3 곱하기 베타 더하기 3인데 그래서 알파 베타 더하기 3알파 3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9인데 얘가 4고 얘가 3이래. 얼마야? 4 더하기 9 더하기 9는 22가 되는 거죠. 자, 요 라인의 문제는 방정식을 풀어라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지? 방정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너 방정식의 의미와 방정식의 해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얘기야. 해가 뭐야?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문자의 값이야. 그냥 넣으라고. 그냥 그게 해라고. 참이라고. 근데 오히려 방정식 풀이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못 풉니다. 오히려. 뭔 소리인지 몰라서. 풀기만 하는 기계적인 풀이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못 푼다고. 근데 사실은 봐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이 문제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봐봐. 할 게 없어요. 이렇게까지 쓰는 거는 내가 설명하려고 쓴 거지. 할 게 없다고. 그냥 거의 할 게 없는 문제예요. 그냥 이것만 간파한다면, 이것만 알고 있다면 그냥 쉽게 가는 문제라고요.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555, 556, 557 다 똑같은 문제야. 따라서 어떤 시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건 뭐다? 방정식의 의미를 묻는 문제야. 풀어라가 아니야. 뭘 풀어? 풀기는 풀 게 어딨어 여기. 위에 있는 거 반드시 잘 봐야 됩니다.
64번. 이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2차식 fx가 이렇게 f0은 5래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fx가 얘야? 아니야. fx가 얘란 얘기는 없어요. 얘는 얘고 fx는 몰라. 어떤 애야? 어떤 애인지 모르겠는데. 됐어요?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2차식 fx가 이 2차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거랑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일단 두 근을 주어줬으니까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네? 자, 잘 봐. 여기서 식을 이렇게 하나 만들 거야. F 알파는 마이너스 5야. F 베타는 마이너스 5야. 잔다 또. 방금 졸리면 뒤에 나가라고. 졸고 있지 말고. 졸음이 오는 건 잘못이 아니야. 조는 게 잘못이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 안 되면 그때 얘기를 해야 돼. 여기까지 됐지? 집어넣었어. 알파 베타 마이너스 5니까. 자,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로 넘겨볼게요. 이렇게 넘겼지? 자, 이게 누굴까요? 이게 누굴까? 자, 알파 더하기 5가 0이고 베타 더하기 5가 0이야.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 자리에 x를 집어넣어 볼게. 자, 이 세 개의 식을 보고 설명을 해봐. 무슨 소리야? 이 세 개의 식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이게 방정식의 의미야. 풀어라가 아니고 이거 뭐 풀 게 어딨어. 도영아, 이거 의미가 뭘까요? 이 세 개를 보고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너 이거 풀어 맞았니? 말해봐봐. A가 어딨어? B가 어딨어? 아닌데. 너는? 똑같은 얘기잖아.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남기야, 졸려? 졸리면 일어나라고. 자리에서 일어나도 되고 저기 가서 일어나도 되고. 자,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 지금 내 말 씹냐? 이거 무슨 뜻이냐고. 몰라? 말로 하라고 그랬지. 여기 봐봐.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알파 베타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아까부터 계속 했던 얘기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x자리에 알파 넣어도 참, 베타 넣어도 참. 맞아 틀려? 맞아? 맞잖아. 자, 이 말 맞죠? 일로 와봐. 다시 봐봐. 이 말 무슨 말이야? 해석이
해석이 될 텐데 이제 저거 맞다며. 이거 보고 얘기해봐. 이게 보고 해석을 해봐.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아니야? 저기 5가 있냐 없냐만 차이 있지 똑같은 얘기 하나 지금. 아니 플러스 5가 저긴 없고 여긴 있을 뿐이지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 아니야? 다만 얘는 fx에다가 5를 더한 방정식이고, 근데 어쨌거나 그 해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잖아. 알파 넣어도 참, 베타 넣어도 참, x 넣어도 참이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이해돼요? 대답해봐.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기술만 가지고는 안 돼. 이해됐어 안 됐어? 도영 이해됐어? 그럼 다시 몇 번씩이? 이건가? 얘가 누구게? 말해봐. x제곱 플러스 x. 그렇지. 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인 근을 갖는 방정이 여기 나와 있잖아. 얘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fx가 나오죠. 이제 fx는 누구야? 5 넘기면 되잖아. 이거잖아. fx를 찾은 거지 이제. 이때 f-1을 여기다 마이너스 1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면은 1이지 1. 그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되는 거죠. 잠깐만, 뭐 잘못됐다? 잠깐만. F0은 뭐래? 최고참을 생각을 하는구나. 다시. 잠깐만. F0은 뭐래? 자, 다시. 좋아. 얘가 얘인 건 맞아. 근데 최고 차이 개수가 같다는 얘기가 없네. 최고 차이 개수가 보통 같다는 얘기가 있거든. 근데 최고 차이 개수가 있을 수 있어. 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봐봐. 얘 방정식의 해가 누구야? 알파 베타죠. 얘 방정식의 해도 알파 베타야. 그러나 A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방정식이죠.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냐 뭐 3이냐는 다른. 여기도 최고 차이 개수가 뭔지 있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해는 같아. 해는 얘도 알파 베타고 얘도 알파 베타인데 최고 차이 개수는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 하나 단서를 더 준 거야. 그럼 여기다가 얘가 fx야. 얘가 fx야. 아니지. 얘랑 같으니까 fx는 뭐냐? a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에다가 5를 넘겨서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f0이야. 0 넣어봐. 0 넣었더니 5가 나오는데 그럼 a를 찾을 수 있죠. 0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5a 빼기 5가 5야.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렇게 되지. 됐어? 따라서 fx는 여기다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면 돼. fx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5 빼기 5야. 이걸 다 전개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내가 구할 건 f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만 넣어봐. 마이너스 2에다가 1 빼기 2 빼기 5 빼기 5야. 그럼 얘가 얼마냐? 마이너스 6. 그럼 12
12 빼기 5가 돼서 7이 되는 거죠. 됐어요? 방정식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서 방정식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뭐 인수분해 하든 그냥 오시든 그냥 풀기만 했다고. 해를 구하는데 중점을 뒀단 말이지. 맞아 아니야?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간단 말이지. 해를 구하는 건 기본이고 중학교에서는 해를 구하는 게 거의 다잖아. 그냥 이제는 아니야. 같은 2차라도 얘기가 다르다고. 2차잖아 어차피. 뭐 달라? 근데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중간고사 보면 여기가 시험범인데 그냥 풀기,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거에서 다 망가져요. 못 풀어. 달달달달 인수분해 잘하고 근해공식 다 해서 아 나는 2차 방정식 마스터다. 안 그래. 그렇지 않아. 자 68번 한 근이 복소수네. 일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 자, 한 근을 줬으면 다른 한 근도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얼마야? 이거 바로 말해봐. 얼마? 마이너스 i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야? 실수야. 그럼 켤레근이 존재하죠? 허수 켤레근이. 다른 한 근은 뭐야? 플러스 i가 될 수밖에 없지. 맞아요? 이해돼 안 돼? 그럼 얘 방정식은 뭐야? 이거잖아 그냥.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1이고 얘는 0이야. 그럼 x제곱 플러스 x는 0이니까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됐지? 다음 바이블로 갑니다. 다시 3번. 이차 방정식의 두 군중 큰 근이 의 한 근일 때 A값. 자, 절대값 방정식 풀란 얘기예요 그냥. 절대값은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지. 항상. 고등학교 가도 계속 등장할 거야. 절대값은 결국은 뭐에 관한 문제냐?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한 문제야. 그러니까 그건 깜빡 잘못하면 그냥 다 틀려버리는 거야. 간단한 거 같죠? 간단치가 않아요. 자, 결과적으로 얘는 막대기를 치우는 게 목적이야. 막대기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막대기를 뭘로 한다? 괄호로 바꿔야 된다. 괄호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 안에가 양수면 그냥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바꾸면 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으면 둘 다 하는 거야. 모르니까. x의 범위가 주어졌어. 그럼 알 수 있잖아. 모르잖아. 없잖아. 그럼 첫 번째 x 빼기 2가 양수일 때 0 포함한 양수일 때. 두 번째 x 빼기 2가 음수일 때 나눠서 가야죠.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x가 2보다 작을 때야. 먼저 여기부터. 그럼 x제곱 빼기 x 빼기 2 빼기 4야. 이렇게 가는 거죠.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괄호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되죠. 자, x 플러스 1 x 빼기 2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야. 근데 누구야? 얘는 안 되잖아. 2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만 취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x 빼기 2야. 빼기 4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은 0, x 플러스 3 x 빼기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인데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되는 거죠. 두 근 중에서 큰 근이니까 2야. 2가 한 근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빼기 6은 0, a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다음. 얘도 절대값이야. 아, 얘는 절대값이 두 개네.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루트 안에 완전 제곱은 항상 절대값으로 빠져나와야 돼. 자, 얘는 절대값이 두 개니까 기준이 두 개야. 무슨 기준? 얘 양수음수 기준 0, 얘 양수음수 기준 3. 기준이 두 개야. 그럼 수직선에서 기준을 두 개 잡아. 그럼 영역은 몇 개야? 영역이 세 개야.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은 절대 만만한 놈이 아니야. 차례대로 1, 2, 3이라고 한번 해보고 영역을 세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1번 x가 0보다 작을 때, 2번 x가 0과 3 사이일 때. 근데 큰 쪽에다가 짝대기를 씌우면 작은 쪽에는 안 씌우고, 이 짝대기는 여기 붙어도 돼요. 그럼 여기 붙어야 돼. 기준만 잡고 붙이면 돼. 3. 그럼 x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기준을 큰 쪽에다가 붙인단 말이야. 짝대기를. 둘 다 붙이면 안 되고 둘 다 없어도 안 돼요. 한쪽에만 붙이면 돼. 자, 먼저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음수야. 얘도 음수겠죠, 당연히. 그래서 x제곱 빼기 x 빼기 5는 마이너스 x 빼기 3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다 넘어와. x제곱 마이너스 x 없어지네. 플러스 3. 1이 넘어오면 빼기 4. x는 풀마인데 x는 마이너스 2만 해당이 되죠.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지?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얘는 양수인데 얘는 아직도 음수야.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5.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와야 돼. 그래서 넘어오자. x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2x 플러스 1 빼기 4.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x는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에 2는 4 빼기 16 20 루트 5. 약분하면 x는 마이너스 1 루트 5인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누굴까요? 이 범위를 봐야지. 둘 다는 아닐 거 아니야. 플러스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음수인데 음수는 없잖아 여기. 골라낼 줄 알아야 돼. 중학교까지 방정식은 나오는 답이 다 답이었어. 근데 고등학교는 나오는 답이 다 답이 아닐 수 있다.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 골라내야 된다. 얘는 얘가 2.5뭐뭐니까 빼면 1.5뭐 맞잖아.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맞잖아. 그죠? 골라내야 돼. 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 그래서 넘어오면 x 없어지네. 그럼 뭐야? 네? x는 0이네요. x는 0이야. 근데 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 그냥 얘는 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풀어라 했잖아. 답을 써라. 답 두 개죠. 근데 난 뭐 잘못했나 본데. 잠깐만. 숫자가 왜 다르지? 잠깐만, 뭘 잘못했냐? 아이씨, 빼기를 잘못했네. 쏘리. 빼기 6이야. 잘못 뺐어. 그럼 x는 뿔만 루트 6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죠. 요거하고 여기도 뭐 잘못했는데? 뭐지? 2는 4
여기도 또 빼기 잘못했네. 아, 왜 이러냐, 씨. 6이네. 왜 4로 했지, 자꾸. 6, 4, 24, 28, 7, 7 이렇게 한다.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절대값은 항상 신경 쓰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다 맞게 풀고 답은 틀린다요. 다 맞게 풀고 답은 틀려. 다음 4-4번. 어떤 미술관에서 관람료를 작년보다 5x% 올렸더니 관람객 수는 2x% 감소하였지만 연간 수입은 12.5% 증가했다고 한다. 이때 엑셀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중3 때도 이런 문제는 봤을 수 있어요. 관람료가 얼마야? 모르지 뭐. 관람객 수는 몇 명이야? 모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작년에. 그럼 올해는 5x% 올렸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5x죠.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건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퍼센트 증가, 퍼센트 감소는. 그러면 관람객 수는 1 빼기 100분의 2x만큼 줄었대. 이게 올해 수입이야. 관람료 곱하기 관람객 수, 총 수입이죠. 이랬더니 작년에 총 수입이 AB겠지. 에 비해서 12.5% 증가했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필요 없다. 필요 없어진 거야. 뭐가 됐든. 자, 거슬리는 게 뭐야? 100이죠? 100분의잖아. 정수를 바꿔야지. 자, 그럼 얼마 곱하니? 양변에. 기훈아? 이거 봐, 이런다니까. 환장하겠어, 아주 그냥. 루이야, 얼마 곱해? 양변에 곱해야 100이 없어질 거 아니야. 100. 금방 100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왜 100을 곱하냐? 100이 두 개나 있는데. 야,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봐. 그럼 얘는 누구에 곱할 건데? 여기만 곱해, 여기만 곱해. 둘 다 곱할 수 있어? 아니지. 얘랑 얘랑 곱하기인데 둘 중에 하나만 곱하는 거죠. 만을 곱해야 됩니다. 만을. 그래야 여기 100 없어지고 여기 100 없어지는 거야. 됐어? 됐냐고? 그럼 여기 100을 곱하면 100 더하기 5x고 또 여기도 100을 곱하면 100 빼기 2x가 되죠. 여기다 만을 곱하면 얘가 100분의 112.5잖아. 그럼 1, 1, 2, 5, 0이 되죠. 여기서 뭐 5를 끄집어내서 2를 끄집어내면 약분해도 되는데 그냥 일단 그냥 가자고. 마이너스 10x제곱 500x 빼기 200x 더하기 300x 더하기 11,250. 자, 넘기자. 10x제곱 빼기 300x 더하기 1250이 되죠. 그럼 공 하나씩 없애. 그럼 x제곱 빼기 30x 더하기 125가 돼요. 그럼 25 곱하기 5 하면 되겠네. 그치? x 빼기 5 x 빼기 25. x는 5 또는 25인데 20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아주 흔한 문제예요. 아주 흔한 문제야. 가장 많이 틀린 게 여기다 100 곱하는 거야. 100 곱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러면 100을 곱하는 게 맞죠? 그치? 근데 여기 곱하기인데 어떻게 100을 곱하니? 만을 곱해야지. 알겠어? 자, 이어서 갑니다. 대표 문제 내가 풀어줄 거야. 라센에서 없었던 것만 풀어줄 거예요. 먼저
개념 체크 여러분들 하시고 5번은 넘어갈게요. 뭐 그냥 한 번씩만 보면 되니까. 6번 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요 말 자주 나오는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어? k에 관한 함정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k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야. 자, 근데 중근이야.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야. 다시 짝수네. 4분의 d가 0이야. 4분의 d가 뭐냐? k 빼기 a의 제곱 빼기 AC니까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B가 0이야. 근데 얘가 K에 관계없이야. 그럼 K를 묶어야죠. K제곱 없어지네. K제곱은 없어지죠.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빼기 4K 빼기 B가 0이야. 그럼 K 있는 놈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더하기 2의 K 더하기 a제곱 빼기 b가 0이야. 그럼 k와 관계없이 얘가 0이 되면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면 b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두 번째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럼 얘는 는 0이 중근을 가지면 되죠. 자, 두 가지로 접근하는 건데 결과는 똑같아. 는 0을 만들어서 얘가 중근 가질 조건 판별식이 0이다를 가져가도 되고요. 또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럼 1차 함계수 절반의 제곱이 얘가 되면 되죠. 똑같은 얘기야. 알겠어? 얘 절반이 k 더하기 1이야. k 더하기 1의 제곱이 상수항하고 같아지면 돼요. 이러면 완전 제곱식 혹은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여기서 k제곱 없어질 거고 2k 더하기 1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넘어가면 3k는 마이너스 3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지? 다음 근거 계수의 관계도 우리가 많이 해봤고요. 혈내분 이야기도 뒤에 있으니까 책 반드시 읽어야 된다. 반드시 읽어야 돼. 다 아는 내용이라도 읽어야 돼. 자, 7번은 넘어갈 거고요. 8번. 내가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돼.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3하고 2래) 그럼 새로운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냥 두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면 얘는 더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냥 얘는 뭐야? 합이 뭐야? 빨리 말해.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a죠. 그럼 a는 1이야.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인데 여기서는 그냥 b야. 오케이. 그럼 얘는 a가 1이니까 그냥 얘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3이 돼서 두근의 합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고 그냥 합만 구하라는 얘기야. 됐어요? 두 번째,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두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a이고 알파 베타가 현재 6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는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인데 얘가 마이너스 2야. 여기서 마이너스 2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b가 어디 있어? 두근의 곱이죠. 두근의 곱은 b인데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야.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다 나와 있잖아.
6 빼기 4 더하기 1이야. 3이다. B는 3이다. A는 마이너스 4, B는 3. 다 나와 있는 거야. 9번.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쪽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2차 방정식 쪽. 그냥 근각에서 관계 기본적인 것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기술적으로 보면 어렵지가 않아. 아까처럼 의미를 묻는 문제는 어려운데 기술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자, 두 근의 B가 2대 3이래. 두 근이 2와 3 아니면 4와 6 아니면 6과 9 뭐 이딴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합니다. 2알파와 3알파로 합니다. 그냥 2대 3이잖아. 알파가 얼마건 간에. 그리고 얘네들을 더하고 얘네들을 곱할 거야. 더하면 5알파고 곱하면 6알파 제곱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네. 더하면 얼마? 5K. 그래서 알파는 K야. 곱하면 마이너스 K 더하기 2야. 그럼 알파 자리에 K를 집어넣으면 2차 방정이 나오네요. 그지? 6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죠.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3, 2, 2, 1 3, 4, 1 3K 플러스 2 2K 빼기 1 그래서 K 값을 모두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K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없지? 루이 잔다. 다음 두 분의 차가 4래. 하나가 6이면 하나는 2 아니면 10이라는 얘기는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파하고 알파 빼기 4로 하는 거야. 또는 알파 더하기 4로 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4 차이 나는 두 근을 만들면 돼. 그리고 근각계수학에 쓰면 됩니다. 자, 재밌는 얘기가 이 내용이 전부 다 한 5년 전만 해도 중3에 나오는 것들이야. 다. 중3 내용이야 이게 다. 이게 고등부로 올라간 것 뿐이야. 자, 아무튼 얘네들 가지고 둘이 더해봐. 둘이 더하면 2알파 빼기 4고요. 둘이 곱하면 알파 제곱 빼기 4알파야. 둘이 더한 게 뭐냐? 불러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4죠. 뭐 만들어 가야 되니까 2분의 잊어먹는다 이거 계속 2차항에서 1인 것만 보다 이거 놓친다고. 이거 잊어먹는다고 또 2분의야. 그래서 넘어가면 4알파 빼기 8은 마이너스 K 플러스 4. 어쨌거나 일단 내버려 둬봐. 일단 뭘 집어넣을지 모르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실수 K 값을 모두 여기서 알파 2개 나오네. 그럼 K도 2개 나오겠네. 자, K는 K 건너가고 넘어오면 12 빼기 4알파야. 알파 2개 나오면 K도 2개. 아, 그러니까 모두 구하라는 거지. 여기서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4는 0 알파 빼기 1 알파 빼기 3 알파는 1이거나 알파는 3이야. 그럼 알파가 1이면 K는 얼마야? 8. 알파가 3이면 K는 0이네. 모두 구하래. 0하고 8. 됐어? 말을 안 해. 기운 너만이라도 말하라고. 다음 10번. 이 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를 할 때 답을 구하시오. 일단은 인수분해야 되는 놈이 아니까 근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어. 알파 베타가 뭔지는 필요 없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냐면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게 그냥 바로 보이는 거죠. 그때 얘네들을 두 근으로 한대.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야. 그럼 x 빼기 3, x 더하기 2는 0. 얘가 답이죠 그냥. 최고차의 계수 1이고 근이 3과 마이너스 있는 건. 근데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개해서 쓰세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분으로 하래. 그럼 봐봐. 최고 차이 계수가 2라니까 일단 이건 생각해두고 얘네들의 합은 얼마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죠. 얘네들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야. 얘는 어떻게 구하죠? 통분하려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야.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2x제곱이니까 합은 부호 반대로 곱은 부호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이해되니? 이해돼? 어렵지는 않아요. 조심하면 돼. 11번. 이제 아까 했던 그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이건 계산하는 뭐 풀어라가 아니야. 이거는. 자, fx는 0의 두근의 합이 5, 곱이 4래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 알파 베타는 4래요. 그럼 얘는 자 봐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할게. 얘가 어떻게 생겼어? 모르죠.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쳐. 얘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얘는 뭐게? 얘는 이거죠. 엑셀에 예집어넣는 얘기잖아. 완전히 다른 방정식이야. 맞지? 대답 좀 해. 맞지? 얘 두근을 그냥 나는 x1, x2라고 할게. 알파 베타 저기 썼으니까. 근데 알파 베타가 근이라며. 어? 너도 되잖아. 베타 너도 되잖아.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달라 똑같아.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알파는 3x1 빼기 2고 베타는 3x2 빼기 2라고 설정해도 되는 거죠. 똑같은 거지. 맞아? 그래서 둘이 더해. 알파 더하기 베타는 5야. 둘이 더해. 3에 x1 더하기 x2 빼기 4야. 그럼 얘 3이네. 이렇게 두 분의 합을 구한 거고요. 둘이 곱해. 그럼 알파 베타는 3x1 빼기 2 3x2 빼기 2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서 제일 멍청한 질문. 혹시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면 안 되나요? 똥멍청이라 해.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잖아.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런 질문 하면 안 돼. 자 그럼 얘는 알파 베타가 저기 보니까 4래. 얘는 곱하니까 9x1 x2 그리고 마이너스 6x1 마이너스 6x2니까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x1 더하기 x2 그리고 더하기 4인데 얘는 여기 있네. 그러면은 4는 9x1 x2 빼기 6, 3, 18 더하기 4니까 얘가 얼마냐? 4는 없어지네. 그럼 9x1 x2가 18이니까 x1 x2는 2다. 두분의 곱은 2고 두분의 합은 3이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쓰진 말고 보기만 해. 근데 내가 지금 알려주는 방법이 정말 결정적일 때 도움될 수도 있어.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 그냥 진짜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야. 많이 오버스러운 거야. 하나 만들었어 그냥. 맞아 틀려. 맞잖아. 만들었어. 그리고 요걸 그 자리에 넣어 그냥. 아까 원래 이 말이 그 말이잖아. 얘가 fx야. fx가 얘가 아니란 법이 어딨어. 맞으란 법도 없지만 아니란 법도 없는 거예요. 일단 fx가 수많은 fx 중에 하나야. 맞아 틀려. 그리고 x 자리에다가 넣어. 그래서 얘를 2차 방정식 꼴로 전개해.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27x 4 10 9로 약분되네. 두근에 하면 3, 두근에 5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를 게 없어. 좀 무식하지 마. 이해됐어? 아주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아닐 수 없다. 이게 아닐 수 없어요. 맞아. 무조건 맞는 거야.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다음 12번. 12번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혈액에 관한 이야기야. 자, 여기 봐. 앞에 봐.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핵심을 짚을 줄 알아야 돼. 핵심을 짚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냥 한글을 읽으면 안 되고요. 과연 이 문제 핵심 뭘까? 얘야. 얘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개수가 전부 유리수야. 그럼 근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무조건 혈액은 나온다고. 무리수 혈액은. 혈액은에 대한 설명 해줬죠. 다른 한글은 무조건 얘밖에 안 된다고. 왜 그런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근데 얘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 다 유리수야. 근데 답에 루트가 있네? 그 루트는 어떤 루트야? 얘밖에 이 루트밖에 없다고요. 다른 루트가 어딨어? 그러니까 루트 앞에 플러스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당연하다는 얘기야. 또 실수 A라면은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얘도 실수인데 근데 무슨 I가 나왔어. I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I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그러니까 I 앞에 플러스 I 앞에 마이너스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야. 무조건. 이해됐어? 그런데 혈액은 편리하다 알았어. 근데 이 말이 없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얘를 X자리에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함정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실수한 말이 없네? 그러면 얘가 한 근이면 1 마이너스 i가 한 근, 그렇게 말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풀어? 얘를 X자리에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요. 집어넣어서 다 전개한 다음에 i 있는 놈, i 없는 놈. 위에는 루트 있는 놈, 루트 없는 놈으로 구별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혈액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야. 편하게 해주는 거지. 다시 앞에 봐. 얘가 1 빼기 루트 2가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근이야.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2야. 그럼 둘이 더하면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a야. 오케이. a는 마이너스 2이고 둘이 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빼기 1이야. 빼기 1은 b야.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알면 굉장히 간단한 거야. 실수 ab야. 그럼 혈내 복소수근이 나온다. 둘이 더하면 2야. 그럼 근과 계사 관계에서 부호 받으니까 1 빼기 a야. a는 마이너스 1이야. 둘이 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2야. b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쉬운 거지.
자, 이제 바이블 풀기 시작하세요. 173쪽부터 개념 체크부터 풀기 시작하세요.